네, 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네, 저는 대입을 위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있었던 6월 평가 시험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이번에 어제 치러진 6월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요. 어머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교육부에서 수능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선배 어머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9월과 수능 시험이 그 개편안에 맞춰서 이제 나와줬고 이전에 있던 흐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6월 시험 어제 치러졌던 시험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또 디테일한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어제 교육부에서 그 수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피고 가실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해설을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항 구성에 대해서요. 스킬 의존도가 높은 또는 교육과정 벗어나는 또는 과도한 계산 또는 개념을 요구하는 단순 암기 문제들을 배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 6월에 그 교육부에서 수능 개편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 대한 이제 저격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 문항들이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사실 그 문항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고 뭐 복잡다단한 그런 문제들인데 이제 대치동에서 또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그 출제 의도를 우회하는 숏컷 풀이들을 개발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의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내용들은 고등학교 미적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대학교 미적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쓰는 풀이들을 개발을 해서 풀었을 때 굉장히 이제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이제 스킬 의존도가 높은 문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는 교육과정 벗어나는 문항풀이를 가진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은 고등학교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압축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작년 6월이고 그 이후에 모든 평가원 시험에서 그 문항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계산 개념 요구하는 단순 암기 문항들 이런 것들 배제하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거냐면 개념의 깊은 이해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스킬들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킬러 문항인데 숏컷이 있는 그런 문항들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문항들도 채워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아니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표점도 만점자 표점도 굉장히 높았고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니 킬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난도가 올라갔냐, 난도가 또 유지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사실은 그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한 얘기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킬러가 없이 변별을 해내는 그 세트를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뭐 28번, 30번짜리, 22번, 15번짜리 외에도 다른 문항들에서도 이제 변별이 잘 일어나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변별력 문항들이 전처럼 아주 복잡다단하거나 스킬풀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조금 아이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넣어둠으로써 변별을 결국에 성공을 했던 거죠.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를 충분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항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EBS 연계 문항이 15문항, 30문항 중에 15문항이고요. 사실 이게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수학 문제들은 EBS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교재에 다 있어요. 기본 문항들. 그런 것들 배제하고 꽤 난도가 있는 문항 중에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거의 엇비슷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런 문항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한 땀 한 땀 세보니까 6문항 정도가 돼요. 21점 몇 점이고요. 꽤나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브리핑에서는 대놓고 얘기 안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특정 문항들이 이제 배제가 되고 어려운 어떤 컨셉들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변별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파구를 어떻게 좀 마련을 했나 평가원이 하면은 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했던 내용인데 고1 수학에서 특정 내용들을 조금씩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도 얘기했을 때부터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 왜냐면은 고1 수학은 출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더셈 뺄셈도 출제 범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고1 수학에서 어떤 걸 넣겠다라는 거냐면 원래 기존에서도 고1 때 배우는 개념들이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뭐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함수 관련 친구들이라든지 2차 함수 관련 친구들은 사실 그냥 뭐 수원수투 미적에 계속 녹여져서 나왔던 건데 고1 수학 중에 방금 언급한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미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 고1 개념을 조금씩 넣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었고 이번 시험의 14번 문제 14번 문제라고 하면은 공통 과목의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꽤 변별력이 있는 자리인데 그 문항도 이제 고1 수학에 있는 유리 함수를 조금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당국에서 작년 6월 격변 이후에 세 번의 시험에서 모두 수 상하에서 조금씩 개념들을 끌고 와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발표자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인데 전체적인 기조를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공식 위주 또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고 개념을 좀 깊게 이해하고 꼼꼼하게 탐구한 학생들이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도 이거 저희 브로셔에 지금 다 있고요. 브로셔에 없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아니 그러면은 수학의 뭐 수학적인 사고를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그 수학적 사고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수능이라는 체제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선택형 단답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뭐 서술형 같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꾀를 째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교육과정 내의 개념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라고 하는데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전에 이제 재작년 막 이럴 때 보면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쇼컷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 이거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연속되는 얘기입니다. 쇼커풀이법이 사교육 시장에 없으면 이 워딩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교육 당국에서는 지금 현직 교사분들로 이제 팀을 하나 구성을 했는데 그 팀에서는 뭘 하냐면은 사교육에서 쓰는 자료들이랑 그것들을 일단 다 수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려는 내용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이게 뭐 오피셜입니다. 그냥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또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1월에 출제가 마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의 텀에 또 고3 시장에는 새로운 모의고사들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할 건데 거기서 또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출판할 예정이 있는 문제들까지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사교육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제가 지금 사교육에 있지만 견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보면은 사실 좀 이 고3 시장에서도 어떤 특정 유형이나 특정 풀이법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것들을 막 이제 강하게 가르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월, 9월 뭐 수능까지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문항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가 얼추 점쳐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컨셉의 문항을 이제 극도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 왔던 건데 그게 먹혔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좀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그 특징적인 스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 잘 짜여진 그 스킬 틀을 그냥 정확한 개념도 이해를 못한 채 그냥 들이박으면은 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입견을 제어해야 잘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을 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이번 시험 보시면요, 조금 정보 수집해 보시면 이번 시험 거의 무슨 내신 시험지 같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보다는 뭔가 뭐좀 지엽적으로 들어가고 좀 짠돌이 같이 막 이렇게 내는 것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선입견을 제어해야 된다는 게요. 이번에도 이제 11번 문항 같은 것도 보면은 뭐 함수가 두 개가 나오고 어, 이전까지의 평가원 문항을 보면은 100% 그게 무슨 대칭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분명히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 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이 이런 세팅에선 이거지 저런 세팅에선 이거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래왔으니까는 이런 세팅에서는 이 풀이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이 있던 건데 그거를 정면으로 좀 깨부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작년 9월과 수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러운 문제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원이 전면으로 반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 기계적으로 풀지 마라 이거 꼼꼼하게 사고를 해라 요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입견 제어해야 된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건 문제 내부에 대한 얘기죠. 문제 외적으로도 좀 있어요. 문제 외적으로도 어떤 거냐면 이번에 미적분이 8문제가 나오는데 선택 과목이 다 8문제입니다. 근데 그중에 선택형이 6개예요. 그리고 1, 2, 3, 4, 5번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1, 2, 3, 4, 5번의 선지를 정답을 좀 골고루 분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1번이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5번도 없었어요. 그 2, 3, 4로만 답을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 찍는 것조차도 최대한 이제 방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선입견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운적인 요소, 편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진짜 평가해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문항을 봤을 때 어떤 문항들로 훈련을 시켜야 될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요리로 치면은 막 고급 재료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소박한 재료들로 맛을 잘 살려서 잘 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수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모의고사 지금은 시기상 하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슬라이드에 브로셔에 없거든요. 어머님들 이거 한번 찍어 주시고 그 아이한테 한번 풀려보세요. 이거를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만 그 답은 마이크를 떼고 좀 공개를 할 건데 일단 찍어 보시고요. 네, 이거를 또 답을 한번 적어 보시죠. 네, 사실 이러한 문항들이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 예를 들면 뭐 4차 함수의 개혁을 그릴 수 있느냐 뭐 그래 놓고 뭐 여기에서 뭐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개념들로만 보면은 조금 수하에 있는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재료들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이거를 답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3반에서 풀려봤는데 한 놈도 못 맞추더라고요. 꽤 잘하는 친구들거든요. 이번에도 막 100점 나오고 96점 나오고 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풀어내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어머님들께 지금 뭐 수학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보면 교육과정 내 개념과 유형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고3 들어가면 애들이 사실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또 경주마 모드가 돼가지고 그냥 막 달리기 바쁜데 이거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교육과정 내 개념과 유형을 잘 키우고 너무 뚱구름 잡는 소리 같죠. 이게 근데 고3 애들 중에도 보면은 특정 내용, 특정 유형을 수능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모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다 익히고 가야 되는 건데 부분 부분 익히는 거예요. 이거 익히고 저거 익히고 요거 익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보면은 고1, 2 때는 내신 선생님이 그냥
화끈하게 끌고 가면서 이제 전 범위를 커버해 준다고 하면은 수능 시장은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주 1회짜리 수업을 2개 내지 3개 듣는 구조로 가고 또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학습이 파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학습에서 문제를 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선생님 이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메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재작년이랑 작년 수능에서 특정 뭐 내용에 대해서 막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급수라는 단어에서 뭐 A라는 단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그냥 P 아니면 Q로 구분이 돼요. 이 문항 아니면 이 문항인데 재작년에는 3번 다 여기서 나왔고 작년에는 3번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단원을 가르칠 때 얘를 가르치면은 사자 소리 들었어요. 어차피 이 단원은 무조건 이것만 나오는 건데 얘를 왜 가르치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서 이거 하나도 안 나오고 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역 고3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메타에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수능이 이제까지 왔던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 현재 시점에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아니 솔직히 뭐 나올 것만 공부한다 시키면 미적분 8문제만 공부시키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익혀야 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정 유형 풀이법에 매몰되지 않으며 이건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특히 고3 올라가서 얘를 가르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고1, 2부터 계속 경험을 시켜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수학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들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신을 좀 꼭 붙잡고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어떨 때 보면 되게 째째하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되게 이상한 메타죠. 이게 수능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총평 말씀드리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쇼컷 학습의 효과는 앞으로 극히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았다면은 지금부터는 균형 잡혀서 모든 내용들을 따박따박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낯선 문항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스러운 문항이라는 거는 이제 잠깐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평가원스럽지 않은데 저 문제 평가원스러운데 뭐 이런 것들 배제해야 되고요. 6월 30번 문제, 맨 끝 문제, 미적분 맨 끝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수능에 이게 수능에 나와도 되나?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교육과정상으로 보면은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낸다는 거죠. 사실 그 문제 이번 시험 아니고 그냥 가려놓고 주면은 이거 평가원에서 낸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틀 전만 해도.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문항 풀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소위 내신스러운 문항도 가치가 있는 시대가 와버렸고요. 근데 동시에 수능 모의 기출형 EBS 교재를 당연히 완벽하게 학습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뭐 수능 준비한다고 내신 공부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내신 공부하는 게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고3이 공부했던 풀이 이만큼이라면 조금은 넓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 고이들이 보는 내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메타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3년 후에 확 바뀌죠. 그 전까지 또 뭔가를 바꾸는 거는 당국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2에서 고3 수학학습을 이제 길잡이를 좀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6개의 시기로 쪼개놨고요. 제 생각에 지금 시점부터 고3까지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원 내신을 완성을 하시고요. 여름방학 때는 수투 미적분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투 내신 완성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미적 심화 들어가면서 미적 심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역들은 발목을 어디서 잡히냐면요. 현역은 미적 그리고 국어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국어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전 수학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간담회 하면 어머님들한테 국어 수업 들리시고 있냐고 수능 국어 빨리 들리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수학은 배신을 잘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한 만큼 나오고 안 한 만큼 안 나오고 이런 건데 국어는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애가 1등급이 나왔다가 3등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수학에 비해서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미적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수원 복습을 한번 할 때쯤이 됐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제 강의들을 개설을 해놨는데요. 뭐 첫 번째로 고2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특강 있고요. 이거는 저희 브로셔에 있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있고 7월 22일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고3 정규반 같은 경우에 1월 초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가원의 기조를 확실하게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집 안 부리고 평가원에서 야 지금 메타에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는 대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전까지 쌓여 있는 문제들 중에 못 쓰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제된 문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컨텐츠들로 계속 수급을 해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반은 이제 중동고 반이고요. 커리큘럼 진행 중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도움되는 그런 수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커리큘럼 시간표 띄워드리는데요. 브로셔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브로셔에 있는 것 중에 저희 지금 슬라이드에 안 띄워놨던 게 저희 이제 총평을 문항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머님들 위한 것들은 아니고 학생이 지금 좀 성실한 학생이어서 유평을 좀 풀어봤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요거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